네,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세 번째 지문이고요. 가가 EBS 연기였고 나가 이제 비연기 수필 지문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사실 가도 그냥 우리가 이런 기행 가사라고 부르죠. 여행길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사 문학의 정수는 어디에 있다? 구체적인 묘사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구체적인 묘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네모세모만 치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활용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서 못이라는 것은 그 내일이 아니고 연못이죠, 그죠? 연못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이 연못을 나타내는 한자 소가 있었고 활용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합니다. 화자 뭐 보고 있어요? 바위 아래에 있는 연못을 보고 있는데 막 물이 솟아오르나 봐. 사자봉 높은 돌이. 그러면 화자가 지금 너럭바위를 보고 있으니까 이 높은 돌은 어디에 있는 돌일까요? 너럭바위 쪽에 있는 돌이 아닐까요? 동의? 이거 무슨 소자라고? 연못 소자. 그 용연못? 여기 있네요. 끼워 맞춰봐. 되지? 그러면 너럭바위에 있는 사자봉 높은 돌이 활용담 깊은 못을 굽어보고 있는 형세야. 화자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의 형상은 어때요? 이렇게 생겼나봐. 이렇게 생겼나봐요.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이 하나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중은 이제 스님을 조금 낮춰서 표현하는 거죠. 중의 말이 황당하여 대강 걸러들었어. 쟤 뭐야? 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니까 그냥 그런 갑다 하고 그냥 걸러들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저 바위의 사자가 이름이 사자봉이니까 바위의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활용담 용소니깐 용이겠죠. 그러니까 사자와 용이 뭐라 그랬냐면 사자가 용한테 내 몸이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어질 것이니 너가 재주가 많다며. 사자가 지금 용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발을 조금만 더 고여다오. 내 발을 조금만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받쳐달라. 활용이 인정하고 건너편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 산에 있는 돌을 빼다가 끼운 바위가 뭐다? 이거다 이 말이야. 그럼 중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이 바위의 전설, 구전설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저 바위가 어떤 바위냐면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근데 딱 봐도 개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갑다 하고 걸러 들었던 거야. 근데 또 막상 들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빼왔다고 하더니 그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산 중턱에 돌이 빠진 틈이 이 돌의 크기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 화자가 지금 뭘 느낀 거야? 이 설화가 완전한 개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하게 된 거지. 되지? 한참을 구경하고 도로 내려와서 금강문에 나면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마란 뜻이에요. 가마. 근데 가마 그냥 가마는 아니고 그 윗뚜껑이 날라간 그러니까 오픈형 가마를 나면이라고 부릅니다. 나면을 타고 절에 와서 그러면 화자가 나면을 타는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신분이 높은 사람임을 알 수 있겠네요. 점심을 먹은 후에 만물초를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기에 온정을 지나서 만물초로 가는 거겠지. 극락곡에 넘어서서 오리남짓을 가니까 주막집이 있습니다. 또 우물집도 있어요. 그 우물집 문을 열고 구경하니까 탕이 늘어놓여 널쩍한 돌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이 상하탕, 우물집에 대한 묘사겠죠.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점에서 머물고 21일 조반 후에 날 흐리고 안개가 덮여서 만물초를 구경하려 준비하고 내려가니 지로 승려겠죠. 승려와 주막 주인이 말립니다. 왜?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 70리인데 청명한 날에도 날씨가 좋은 날에도 구름 끼면 올라가도 어차피 못 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만물초를 보러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기도 하고 만물초라는 것이 보기가 좀 까다로운 조건에 있나 봐. 근데 비 오는 날은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
맑은 날에도 구름 살짝 끼면 못 보는데 비 오는 날 어떻게 올라가면 어떻게 보냐?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 밑맛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니? 요거는 설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산 밑맛 겨우 보면 너 안 분하겠어. 들으니 그럴듯하고 일행들도 옳다고 여겨서 복례 후약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향할지 금강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12,000봉 빛이 눈앞에 역력합니다. 만물초를 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그거 맑은 날에도 못 보는데 비 오는 날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보실래요?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그래서 화자가 인정하고 그만뒀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행장을 다시 차려 총석으로 가려고 하나 봐요. 금강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하니 이 금강내외산에 12,000봉의 빛이, 그러니까 12,000봉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이 눈앞에 역력하다. 그럼 뭐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화자가 들은 얘기, 본 거 이런 것들을 쭉 묘사한 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되시죠? 여행이니까 이 자연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단독 문제를 하나 먼저 풀어볼까요? 9번 답은 4번입니다.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건너편 산에 올라가 사자봉을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죠. 건너편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산에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수필 읽어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총석정은 총석정은 다음 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송전으로 오다. 송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이름이 난다는 것은 유명해지다 이런 뜻이죠.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새별장 하나가 없을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굳이 거기다 별장을 지을 이유는 없겠죠, 그죠? 여관이든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수급인데 하나는 이름이 없고 하나는 동해여관이라 대서 크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름 있는 집으로 정했습니다. 고저가 곡간바닥 그대로인 듯이 송전은 솔밭 그대로다. 솔밭이라는 것, 실바라는 것은 소나무죠. 근데 이 송자가 소나무 송자잖아요. 이름이 송전이라서 솔밭이네. 이름 그대로 솔밭이다.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히었습니다.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들이워서 파라솔이라도 아직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생겼다. 그 밑에 돗자리나 깔아놓으면 소나무 하나마다가 훌륭한 정자겠다. 그러니까 돗자리 깔아놓으면은 그 소나무 하나하나마다가 전부 다 정자처럼 아늑해 보인다. 솔만 보면 봄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푸르기만 하지 않고 윤택합니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그렇게 모세가 보드랍지만 않고 쨍쨍 소리가 날 듯 양명하다. 이 양이 볕 양자고 밝다 명자니까 햇빛이 밝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소나무만 봤을 때는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니까 봄과 같이 보이는데 또 바닥을 막상 보면 또 가을처럼 보인다는 거죠.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처럼 정하고 바르고 고운 길을 나는 걸어본 적이 없다. 내가 걸어본 길 중에 가장 바르고 고운 길이다.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싶은 그런 길, 그 정도로 아름다운 길이다. 이 길이 끝나면 천공, 해왈, 거기엔 떡받치고 선거지 하나 있으니 초현실파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 돼 배경에 조화되어 버린 철봉이 하나. 나는 뛰어가 매달려 턱걸이를 겨우 4번 하다. 그러면 의외로 약간 철봉이 있는, 그러니까 철봉이 왜 있지? 싶을 정도로 이 배경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막상 또 보니까 나름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갑자기 철봉이 보이니까 당황한 거지, 그지? 바다는 물결이 새다. 뽀얀 수말은 눈보라처럼 해안을 올렸습니다. 해당화강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 나부낀다. 향기도 강하건만 파도 냄새에 묻혀 꺾어 들어와 코를 찌릅니다. 이 해당화의 향기가 강한데 바다의 향기도 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만 냄새가 난다는 거죠.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 밤의 창이 많이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 보름달이라 한다. 헛고이 적삼이 추울이 많지 산산하나 다시 여간에 나섰습니다. 왜? 보름달이 예쁘게 떴으니까 보러 가는 거 아닐까요?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달빛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쏴쏴하고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파도가 치고 보름달이 떠 있고 그 밤의 풍경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잖아.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다.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그러면 바다랑 이 보름달의 풍경을 보러 오다가 달빛이 쫙 퍼져 있는 걸 보고 아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가 지금 달빛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죠?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은 솔밭, 돌창 안에 열리지 않는 빌별장들. 누구를 위해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건 정물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달은 이렇게 밝아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것일까? 끝없는 사막, 끝없는 해양, 그리고 무인 고도들, 높은 산봉우리들, 남북 꼭지의 빙원들, 또 그리고 무수한 천공에 달린 별세계들. 참 달은 무섭고도 크도록 무섭고도 무심하구나. 사람이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이 제가 공연히 그에게 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 실제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바다보다는 달빛의 아름다움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솔길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다가 또 문득 밤에 나왔는데 달빛이 너무 예뻐요. 생각해 보니까 달빛이 이 바다보다 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달빛에 대한 예찬이다. 달에 대한 예찬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가야 되는 것은 화자가 지금 달빛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예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에 대한 무섭다라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찬이라는 것과 두려움, 무서움의 감정이 합쳐진 이런 감정을 우리는 경외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외경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도록 크고 무섭도록 무심하구나. 예찬에다가 두려운 감정. 달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는 글쓴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외심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7번, 3번 괜찮죠? 가는 이제 화자가 자연 친화적 인식 당연하고요.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있었어요. 소나무, 달, 바다 여러 가지들에 대한 자연 친화적 인식이 있었다. 8번, A는 뭘까요? A는 만물초 가는 길이고 B는 바다로 나가는 길입니다. 만물초 가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화자가 가려다가 그만둔 길이고 B는 가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물들을 봤던 길이죠. 되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괜찮죠? 5번 편한 길이라니 미끄러운 돌다리 올라간다니까. 10번은 2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까도 봤었지만 성난 고래와 용의 모습을 실제로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혼례실정을 걷는 신부와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한 게 아니죠. 뭐예요? 혼례실정을 걷는 신랑 신부가 걸어야 될 길인 것처럼 그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신랑 신부를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 중심으로 자꾸 주관을 넣어서 읽어버리면 답이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야.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 답은 3번인데 일단 읽어보시죠.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이나 풍속, 사람들과의 만남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습니다. 가와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는 가사문학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주기 때문에 뭘 봤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고 나에는요 화자가 본 것 위주로 서술을 해주는 거죠. 화자가 본 것 위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래서 가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이 나에는 조금 주관적이고 내면 세계가 투영된 그런 자아화된 서술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는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데서 나는 산산함에도 여관에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군. 우물집이 어떻게 다시 찾아가는 공간입니까? 아니죠.
산사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데서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간다. 바다를 보러 나간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가가 너무 아니기 때문에 답이 3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